Dear Myself, 내가 없는 당신에게 29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내가 없는 당신에게는 내가 없는 당신에게 팟캐스트는 한국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되고요.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armyself.org로 가시면 홈페이지에 저희 채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세요. 감상평이나 사연 소개, 그 밖에 어떤 내용이라도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메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세요? 혹시 여러분이 오랫동안 꿈꿔온 일이 있으신가요? 크고 거창한 일 말고라도 작은 일이라도 내 인생에 꼭 일어났으면 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저도 잘 몰랐는데요. 소망하는 일이 현실이 되는 것, 꿈이 이루어지는 것, 원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아직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지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꿈도 소망도 현실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저처럼 변화가 간절하시다면 오늘 에피소드가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드리기를 소망해 봅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집 좀 정리해야 하는데,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데, 책 좀 읽어야 하는데, 운동 좀 해야 하는데, 무수히 생각 없이 이런 말들을 반복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시간을 가지고 좀 들여다보시면 내가 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변화가 나의 변화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변화인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멸을 경험하고 내가 없는 당신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자신의 변화를 주체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일 경우가 많죠.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시기를, 그러니까 좀 운동 좀 시간 내서 하시기를, 남편이 회사에서 일 잘하고 승진하고 돈 팍팍팍 벌어오기를, 또는 남편이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사위가 돼주기를, 아내가 좋은 엄마도 되고 내조도 잘해주면서도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기를, 혹은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며느리가 되어주기를, 자녀가 건강하고 공부 잘하기를, 책 좀 많이 읽기를, 편식 안 하기를. 제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소망과 변화라기보다는 나와 아주 가까이 있어서 때로 헷갈리기도 하지만 그 일들은 나의 일이 아니고 나의 소망도 아닙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주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결국 그것들은 내 인생이 아니고 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관계의 모든 비극은 내가 나 아닌 누군가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부모가 자녀를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 배우자를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 친구나 동료를, 가족이나 친지를 내가 원하면 혹은 내가 부탁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나와 남 모두를 불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남의 소망, 남의 변화를 꿈꾸는 것은 이제 그만. 이제는 나의 변화, 나의 소망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자주 해보세요. 지금 내가 원하는 변화가, 내가 원하는 소망이 내가 변해야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면 남이 변해야 가능한 일인가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내 소망과 내 변화가 내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질문은 내가 정말 이 변화를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원하니까 그런 말을 했겠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했겠냐고요. 그런데 상담실에서 제가 내담자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상담실에서 제가 상담자로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을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가 내가 없는 당신이어서일지는 몰라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잘 모르는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원하는지 잘 물어봐야 하더라고요.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저도 결혼이 이른 나이는 아니었지만 우리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언니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언니 나이가 40대 중반을 훌쩍 넘긴 것 같아요. 대학원 다니는 한국 유학생 여자들이 종종 모여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했는데 대부분이 싱글이었죠. 어쩌다 데이트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때 우리 대부분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하고 싶고 할 건데 아직 임자가 안 나타난 게 아닐까라는 식의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40대 중반을 넘은 언니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있잖아, 내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만약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걸 원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래.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나도 딱히 결혼을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닌데 내가 내 결혼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결혼 생각이 없으세요? 라는 질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기로 했어. 말도 안 된다. 그건 우리가 독신으로 늙어 죽고 싶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 아니냐. 나이가 조금 어린 우리들은 막 반발을 했지만 신기하게도 40대를 넘긴 언니들은 듣고 보니 그렇다. 우리가 뭐 우리 결혼에 대해 지금 하는 게 뭐 있어? 라고 말하며 수긍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저도 나이를 먹고 또 어쩌다 보니 결혼도 하게 되었더니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 언니의 말이 저에게 지금까지도 맴돌아요. 내가 정말 그 변화를 원하나? 내가 정말 그것을 소망하나? 그러면 나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묻게 되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것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변화하고 싶다고 하지만 말만 반복하고 선뜻 그 일에 대해서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요, 그리고 뇌과학적으로도요. 아우,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던지. 그간 왜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라고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비난했던 순간들이 미안해지기도 한 것도 사실이고요. 혹시 여러분도
변화를 소망하면 그것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셨을 때, 그래, 맞아. 왜 나는 하나도 못하고 있지? 하는 자책의 마음이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제가 다시 말해드립니다.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변화하고 싶고 변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말만 반복하고 선뜻 그 일에 대해서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의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훌륭한 학자들이 증명해낸 일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이에 대한 논문이나 연구들을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릴 순 없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러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를 위협으로 느낍니다. 사람은 자라면서 자신의 상황과 일에 대해 배우고 익숙해지게 되고, 그러면 대부분의 시간들은 이미 익숙한 일들을 수행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회사나 학교에 가는 것, 자신의 일을 시작하는 것, 이미 진작에 익숙해져서 큰 생각 없이 몸과 마음이 그냥 작동하는 것이죠. 하지만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뇌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가장 몸과 마음에 적은 에너지로 효율적이게 할 수 있는지 본능적으로 찾게 되고, 그것을 하느라 매우 방대한 에너지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변화가 아무리 좋은 변화라고 하더라도 우리 뇌와 마음은 적응하고 익숙해져야 하는 업무, 혹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나에게 큰일이 날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변화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능적으로 우리 몸은 변화를 거부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이해되는 말이었고, 내가 아무리 변화하려고 해도 우리 몸과 마음이 그 변화를 거부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본능을 거스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고문 중에 하나가 잠을 못 자게 하는 거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자야 하고 자고 싶은 인간의 욕구를 거스르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변화를 말하면서도 실제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자신을 너무 나무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의 본능이니까요. 본능에 충실한 것에 대해 나를 채찍질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우리가 본능대로 살 수만은 있는 것은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변화가 본능을 거스리는 정도의 에너지를 써가면서라도 원하는 변화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변화하고 싶긴 한데 그 정도의 애씀은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한다면 변화하고 싶은 것은 아닌 걸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입버릇처럼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하고 다니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왜 아직도 안 변했냐고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도 일상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라고 말하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입에 달고 사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다이어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거나 알아보지는 않고, 다이어트는 그저 막연하게 음식을 적게 먹는 것,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본능적으로 변화가 거부되며 행동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럼에도 다이어트 해야 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다녔고, 그러니 음식을 먹으면 기쁨보다는 죄책감이 다가오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실제로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도 나에게 내가 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본능을 거스릴 만큼 원하는지 물은 적도 없었고, 그냥 무턱대고 며칠 조금 먹거나 며칠 과하게 운동하거나 또는 며칠 굶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반복하게 되었죠. 이러한 패턴은 내 몸을 더 안 좋게 하고 죄책감만 쌓이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식의 패턴은 시간을 가지고 나에게 내가 진짜 원하는 변화, 본능을 거스릴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해서라도 이루고 싶은 변화가 무엇인지를 정리하기 전까지는 계속되더라고요. 결국 내 안에 있었던 다이어트에 대한 욕망은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미디어에 비춰지는 날씬한 여자들의 이미지를 근본으로 하고 있었고, 그렇게 되려면 새 모이만큼 먹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럼 나는 음식의 즐거움을 완전히 버리고 극단적인 식단을 하면서 마른 사람이 되고 싶은가? 제대로 질문할 수 있었고, 저의 대답은 NO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했고, 저는 내가 없는 당신이었기 때문에 한 번에 알아낼 수는 없었지만, 나와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어내면서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능을 거스리는 정도의 에너지를 써가면서라도 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엊그제도 저희 남편이 이에 대해서 그래서 원하는 게 뭔데? 왜 운동하는 건데? 물어봤는데요. 오랜 시간을 걸쳐 나를 이해하면서 얻어낸 답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할머니가 되고 싶어. 할머니가 돼서도 등산하고 여행 다니고 하고 싶은 일을 늙어서 못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늙은이가 내 꿈이야. 그랬더니 더 이상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까를 궁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떤 선이 과식과 좋은 식사의 구분선인가가 궁금하게 됐고, 어떻게 해야 지속적으로 오래 운동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질문들이 전혀 달라지게 되었죠. 폭식이나 과식을 피하려고 하지만 그 이유가 달라졌고, 눈앞에 있는 가공식품이나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을 잘 먹지 않는 습관을 기르는 중이지만 그 이유는 다릅니다. 마른 여자가 되기 위해 본능을 거스리라고 했었다면 아마 저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에너지 넘치는 할머니가 되는 것이 꿈이거든요.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본능을 거슬러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것은 좀 감내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마른 여자가 되는 꿈은 틀렸고 에너지가 넘치는 할머니가 되는 것은 정답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소망하는 것이 따로 있고 고통을 감내하게 하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소망하는가, 그것을 아는 걸 것이고, 그 다음은 내가 진짜 그것을 원하는가, 내가 고통을 감내하고 변화를 간절히 바라는가를 아는 것일 겁니다. 여기서 비밀은 내가 무엇을 소망하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진짜로 본능을 거스리는 고통을 감수하리라고 결심해도 변화는 쉽게 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만일 변화가 쉬운 일이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문제나 고민은 없었을지 몰라요. 주변을 둘러보시면 와, 저건 저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변화인데 왜 못하지? 궁금하실 때가 많을 거예요. 뭐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암으로 죽을지도 모른다고 선고를 받고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고도 비만으로 건강이 많이 안 좋다고 말하는데도
음식 조절을 하지 못하거나 너무 과로해서 번아웃 상태라고 하는데도 일을 줄이지 못하는 경우 등 사실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쯧쯧 혀를 차실 필요는 없어요. 간단하게 판단할 만한 일도 아니고요. 실제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어도 고통을 감내할 에너지가 없을 수도 있고 그 고통이 생각 이상의 수준일 수도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한입 모아 하는 이야기는 변화가 고통스러운 이유가 바로 변화는 반드시 상실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변화가 가능하려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생겨야지만 진짜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났던 변화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정말로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내려놓고 잃게 된 것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결혼이라는 변화가 일어나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했던 내가 원했던 변화일지라도 싱글이었을 때부터 누렸던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을 상실하게 되죠. 아이가 태어나는 변화 겪어보셨나요?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이 낳은 것이 너무 잘한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를 키우면서 내려놓고 상실해야 하는 것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 우리는 흔히 변화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게 되면서 얻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 만약 그렇게 되면 예상치 못한 상실이 가지고 오는 마음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변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대를 당하면서도 홀로서기를 했을 때 누군가와 함께이지 못하다는 상실이 너무 두려우면 학대를 당해도 거기 서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사람입니다. 효도한답시고 부모님의 모든 요구를 들어드리다가 부부관계가 망가지고 만일 부모님의 요청을 거절하면 부모님에게 드릴 상실의 감정을 감당치 못해서 독립하지 못하는 어른들도 많고요. 퇴근 후 한 잔의 꿀맛을 상실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자칫 건강에 이상이 오거나 중독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도 많고요. 과일을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식사 후에 매번 달콤한 과일을 먹다가 그 달콤함을 내려놓는 상실을 감당하지 못해 당뇨나 비만으로 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변화를 생각하고 결심해야 할 때 잘 고려해야 하는 사실은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얻는 유익만 말고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상실의 지점이 어떤 부분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년 동안 밤마다 야식을 즐기던 저는 위도 안 좋아지고 잠의 질도 나빠져서 건강과 삶을 위해서 야식을 그만 먹어야겠다. 야식 없는 삶으로의 변화를 이루어 건강한 사람이 되자 결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본능이라고 했던가요?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아니 이렇게 어려울 일인가? 삼시세끼 저녁도 든든히 먹는데 하면서 조금 더 나를 깊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사실은 야식을 안 먹는 것은 그냥 밤 늦게 뭘 안 먹는 것에 대한 상실, 그러한 변화만을 의미했던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상실해야 한다는 것 알게 되었죠. 매일매일을 살면서 누구나 일상적으로 감내하는 스트레스도 타지에서 가족들과 친구들도 없이 멀리 살다 보니 혼자서 알아서 다 소화해야 했고 그전처럼 식구들이나 친구들과 식사하고 TV 보고 동네 친구들에게 커피 한잔 하자고 수다 떨고 그러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를 다 마감하고 끝자락에 맥주 한 잔과 단짠의 야식은 그냥 야식이라기보다는 스트레스를 소화하는 유일한 창구가 되어버렸는데 그것을 갑자기 멈추고 안 하는 것은
그저 야식을 그만 먹는 일이라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의 창구를 상실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 부분을 이해하고 나니 야식을 멈추지 못하는 저를 채찍찍하고 나무라기보다는 나를 조금 더 짠하게 봐주고 이해하면서 야식은 멈추지만 스트레스를 다루는 여러 가지 창구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쉽지는 않았지만 몇 년의 공을 들여 지금은 매일의 야식은 멈춘 지가 오래되었고요. 물론 지금도 간간히 야식을 즐기긴 하지만요. 무엇보다 매일의 스트레스를 마주하고 다루는 여러 가지의 창구를 시작하여 야식의 상실이 존재의 상실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변화를 원했는지를 알고 정말 그 변화를 간절히 바라는지도 알아야 되고, 실제로 그 변화를 시작했을 때 무엇을 상실하게 되는지도 이해하는 것은 변화에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만 말해도 오늘 에피소드는 정말로 충분한데요. 혹시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간절히 변화를 원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나눠도 될까요? 이것은 이미 너무 많은 학자들과 너무 많은 선생님들이, 상담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거라서 이미 여러분도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만일 간절한 마음의 결단과 상실할 준비가 되셨다면, 그 정도로 간절하다면 아주 작은 걸음으로 가야 합니다. 아주 작게, 시시하게 시작하셔야 해요. 변화는 위협이고 상실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며, 나를 소멸하지 않고 나를 상처내지 않고 실제로 변화가 성공하려면 급하게 가면 안 됩니다. 원하는 목표를 잘 그려놓고 거기까지의 긴 걸음을 계획하고 예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낮은 걸음으로, 작은 걸음으로 쪼개서 가셔야 합니다. 낚시를 취미로 가지고 싶은 변화를 원할 때 첫걸음은 비싼 장비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5분씩 낚시 채널을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 얻은 몸무게를 조금 더는 것을 원하실 때에는 갑자기 단식원에 들어가거나 집에서 며칠을 굶는 것으로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매 끼니 밥 한 숟가락만 덜 먹는 것으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행동이 무슨 변화를 가져오겠어 라고 할 만큼의 잔걸음이 지속되어야 위협과 상실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분명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요새 즐겨 듣는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책을 내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매일 30분씩 글을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글을 쓴 것으로 시작하세요. 그게 어려우면 매일 10분씩, 그것도 어려우면 매일 한 줄씩, 그것도 어려우면 매일 노트북을 켜고 앉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제 나이를 정말로 밝히고 싶지 않지만 40대가 넘으니 몸에 찾아오는 변화를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건강한 할머니가 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공부를 좀 해보니까 근력 운동을 꼭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의 주요 운동은 요가였는데 어떤 전문가는 40대 넘은 여자들이요, 요가로는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인지 수도 없이 확인하고 이것을 할 때 내가 겪을 상실도 들여다보고 그래도 하고 싶나 수천 번 묻고,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재미가 없고 어렵고요, 하기가 싫고, 뭐 이유를 대라면 수만 가지의 안 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안 하고 그냥 하는 것으로 작은 걸음을 정해봤어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하는 거 이런 거 안 하고요. 한번 할 때 20분짜리 근력 운동 영상 쉬운 거 초보자 근력 운동 이런 거 찾아서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게 나를 너무 과대평가한 것인지 어느 순간 20분짜리도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10분짜리, 그러다 5분짜리, 그러다가 춥디 추운 겨울이 왔는데요. 와, 도저히 운동하러 못 나가겠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더 작은 걸음을 하나 싶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실행해보신 작은 걸음들을 듣게 되었죠. 그냥 헬스장에 가는 거, 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갔다만 오는 거. 제가 그 말을 듣고 아주 코웃음을 쳤습니다. 갔다만 오는 걸로 운동이 되면 운동 못하는 사람이 없겠네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변화가 너무너무 절실했고 변화하고 싶었고 내 스스로 비웃지 않고도 설득이 될 만한 작은 걸음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작은 걸음은 헬스장에 있는 안마기만 10분 하고 오기였습니다. 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정말 하기 싫은 날에는 안마기에만 앉아있다 오자. 그래도 운동한 걸로 쳐주자 하고요. 그러다가 다른 헬스장으로 바꾸게 됐는데 거긴 안마기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도 찾을 만한 작은 걸음이 있더라고요. 거기엔 아주 작은 사우나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정말 하기 싫은 날에는 가서 사우나룸에서 10분, 15분 앉아서 유튜브 보다 옵니다. 그냥 그걸로 운동 한 것으로 쳐주는 거죠. 네. 물론 그걸로는 제가 원하는 변화를 제가 원하는 속도로는 못 이룹니다. 하지만 그 작은 걸음이 다음 걸음을 안내해주고 아주 작은 걸음들이라 누군가의 눈에는 시시해 보이겠지만 저는 결국 그 작은 걸음들로 이제는 근력이 꽤나 향상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 그럼 오늘은 안마기 하고 러닝머신에서 걷기 5분 할까? 이런 날도 있었고 그럼 오늘은 사우나 10분 하고 근력 운동 영상 5분 따라 할까? 이런 날도 생기고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이제는 제법 오늘은 운동이 한번 가고 싶다 이런 날도 생길 정도가 됐네요. 그러면서 알게 되었죠. 변화를 마음먹게 하는 것은 정말로 용기의 문제인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걸음들의 지속이구나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결국은 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에피소드에서 아들 연구소 소장님이 이야기한 훈육의 핵심은 지독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한 말 기억하시나요?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작은 걸음을 지독하게 하는 것일지 몰라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여러분께 간절한 변화가 있으시다면 저도 그 변화가 여러분께 일어나기를 소망해봅니다. 그와 함께 그 변화가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변화이기를 그리고 고통과 상실을 감내할 만한 변화이기를 마지막으로 그 변화를 위해 수많은 작은 걸음들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내가 없는 당신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내가 있는 당신이 되는 변화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